자, 반갑습니다. 강민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47회차는 2월이 났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경기들로 승무패를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2월이 났는데 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회차는 PL과 세리에로 구성이 돼 있고요. 확실히 해외 축구로 들어오니까 좀 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하는 맛이 좀 있는데 좀 기분 좋았던 거는 제 영상 보고 당첨이 좀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도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쭉 경기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체크하시고 좋은 마킹 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에버턴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경기 맨시티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 패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라올라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머스 특유의 컬러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크루피와 아들리가 없는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프레스턴 원정에서 0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상승 요소가 많은 팀이긴 하지만 개막 이후에 두 번의 승리를 그냥 온전히 고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라 할지라도 이 약팀들 상대 뭐 이거 다 이긴 거를 너무 고평가할 수 없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른쪽 풀백이 비어 있습니다. 마냥 기대치를 높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본머스가 에버턴 상대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를 배제할 수 없고 거기에 본머스의 맨시티전 경기력이 썩 나쁘지 않았고 이번 경기에는 크리스티가 징계가 풀려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본머스가 홈에서 무승부가 너무 많다는 점 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글쎄요. 어떻게 가야 될까? 해외 배당도 지금 본머스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좀 썩지 좋진 않아서 마킹 남으시면 무승부를 가고 간결하게는 본머스 승, 마킹 남으시면 무승부, 뭐 때에 따라서는 무승부 단일, 승무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본머스 승만. 쉽지 않은데. 일단 승부 눌러놓고 나중에 올라와서 지우든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경기입니다. 코벤트리 대 헐시티입니다. 코벤트리는 직전 경기 플리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스널과의 개막전에서 좀 무득점으로 답답했던 공격을 4골을 몰아치면서 공격 옵션을 좀 체크해보는 좋은 승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직전값 센터백인 에단 피녹을 영입하면서 수비 레벨도 좀 올렸고요. 주중에 일정은 로테이션을 좀 적절하게 줬기 때문에 체력적인 데미지도 크지 않습니다. 홈 개막전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자, 헐시티는 직전 경기 스토크시티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IS 컷 유닛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데미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실제 경기력은 맨유전을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앉아서 버티고 제공권으로 뭐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은 뭐 두 골을 넣고 이겼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경기 하나 보고 헐시티 너무 올려치면 안 됩니다. 매 시즌 보면 좀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강등 후보 1순위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두 번 다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벤트리 홈에서 헐시티가 내려앉았고 코벤트리가 못 들었던 경기가 한 번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비슷한 느낌의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승부패 마킹해야 되는데 3연속 무승부? 이런 거는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라고 봅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찰턴 상대로 홈에서 5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약팀 상대 승리긴 하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큰 수확이 있었다. 사비우와 마르무시가 합류를 해서 이제 전력의 완성도도 조금씩 올라갈 거고 다만 여전히 부상 이탈자들이 많고 바네케, 세네시, 토날리 등이 지금 감독이 인터뷰하기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브렌트포드전 충격 패배까지 생각한다면 토트넘 뭐 돈 많이 썼다고 아직 올려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웨스트브로미치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적으로 데미지가 있는 일정은 아닌데요. 니코 곤잘레스를 맨시티에서 영입했고 토트넘전을 앞두고 훈련을 좀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 선택지가 좀 다양해진 그런 부분은 고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술라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리버풀전에서 오술라 위사 조합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못 쓴다는 거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너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많아요. 어려운 경기라는 건데 토트넘은 홈 개막전이고 판더벤 포로가 복귀합니다. 사비우 마르무시 합류로 기대치도 존재하고 반대로 뉴캐슬은 오슬라의 추가 결장과 덴번 조엘링턴은 계속해서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상성을 무시하자니 토트넘이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엔 뉴캐슬과 지금 뉴캐슬은 너무 다르죠. 참 뭘 가도 이상한데 저는 그냥 무승부 찍어 놓고 저는 기도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판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평가하셔서 어떻게 저렇게 취향에 맞게 마킹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경기네요. 자, 다음 4번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프로시노네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4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로마니까 질 수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크게 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이스키니 팀을 이제 떠나기 직전에 좀 깽판을 치고 있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좀 답이 없을 것 같고 결국 시즌을 준비한 이 베스트 11에서 앞선 두 명이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는 게 좀 뼈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스쿼드 구성은 상위권을 노리고 있지만 선수단이 초반에 좀 어수선할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시노네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 평가는 반반입니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상대가 강했다라고 평가하고 어쩔 수 없는 패배다, 뭐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는 오픈 플레이에서 유효한 공격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버티는 힘은 있었지만 공격이 좀 답답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이 선발 명단에서 이번에는 아예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기 대량 실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수비 밸런스를 좀 복구하려고 할 겁니다. 프로시노네 또한 공격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크지 않고 얘네 둘이 붙어서 무승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체급 차대로 결대로 떨어진다면 피오렌티나 승이요. 요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우선 무, 차선 피오렌티나 승. 여기서 피오렌티나 승만 가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승무 일단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징그럽네요. 자, 다음. 자, 4번 경기 몬차 대 우디네세입니다. 자, 몬차는 직전 경기 인테르 상대로 원정에서 4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던 만큼 온전히 패배를 체크하면 안 되고요. 이번 경기는 징계 결장자들, 부상자들이 좀 복귀를 하는 경기입니다. 인테르전에 비해서는 스쿼드 가용 인원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다만 승격팀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팀의 주장인 마테오 페시나가 여전히 결장을 하게 되고 강등 1순위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평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디네세는 직전 경기 콤보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갖춰진 모습을 이번 시즌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전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자니올로 그리고 센터백 팔마가 둘 다 결장을 합니다. 카바셀레가 이번 경기까지 또 징계 결장이 있기 때문에 전력의 이탈이 좀 있습니다. 자, 몬차는 지난 인테르전 패배를 너무 낮잡아 볼 수는 없지만 강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저점이 낮은 팀이고 복귀 자원들이 있지만 기본 체급 자체가 낮습니다. 올려칠 수 없어요. 우디네세는 시즌 준비는 나쁘지 않은데 초반부터 이탈자들이 발생하면서 스쿼드가 지금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 원정에서 쉽지 않을 거라 보고 무승부 단일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붙어서 무승부도 많았기 때문에 0 못 누를 만한 마킹은 아닙니다. 자, 다음 6번 경기입니다. 사스올로 대 토리노입니다. 사스올로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부상 인원도 많고 이탈자도 많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아탈란타 원정에서 슈팅 22개, 유효 슈팅 8개, XG값, 득점 기대값이 2.73이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왜 졌냐? 이 다 만들어도 넣을 선수가 없어요. 베라르디, 피아몬테 없이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이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럼에도 경기 내용에 대한 기대치는 높습니다. 준비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자, 토리노는 직전 경기 홈에서 밀란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리노는 사실상 리툴딩에 가까워서 전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요. 개막전 결과도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강했지만 내용이 좀 좋지 않았다. 작년에 좋지 않았던 수비가 단단해졌다고 보기도 어렵죠. 두 골을 허용했으니까요. 원정에서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사스올로가 토리노 상대로 오랜 기간 상승 좋지 않은데 개막 라운드 경기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사스올로가 막 토리노의 수비를 헤집어 놓는다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지난 경기처럼 결정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승부까지 나올 수 있지만 과감하게 간다면 사스올로 승까지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향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 경기입니다. 시간 많이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1라운드 프로시노네 원정에서 1대 0에 그쳤지만 뭐 경기 내용은 확실히 지배를 했습니다. 결정력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는 홈이고 지난 시즌 홈에서도 단 2패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을디즈 부상으로 빠지는 건 큰 악재입니다. 공격의 창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위권 팀 잡는 데는 뭐 콘세이상, 콜로무아니 대체할 애들은 있고 파르마를 생각한다면 뭐 질까 싶습니다. 반대로 파르마는 훨씬 심각한데요. 지난 시즌 주포 그리고 주전 골키퍼, 센터백 치르카티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의 중심축이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전력 보강이 좀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등 가능성이 높다. 개막전도 칼리아리한테 홈에서 졌다. 근데 유벤투스 이긴다. 좀 억지입니다. 유벤투스 승 갈게요. 이거 부러지면 그냥 1등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네요. 나머지 절반 가기 앞서서 자,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프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8번 경기입니다. 첼시 브라이턴입니다. 첼시는 직전 경기 루터타운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풀 로테이션을 안 돌렸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첼시가 뭐 로테이션 스쿼드가 원체 두터우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개막전 풀럼 상대 승리 거두긴 했지만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다. 특히나 골키퍼의 불안정감이 너무 커 보였는데 이 에밀리아노를 영입하면서 이 골키퍼의 불안정함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큰 이슈는 지금 엔조 페르난데스가 맨시티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은 이제 인아웃이 다 되고 나야지 그리고 선발이 맞는 시점까지는 조금 어수선할 수 있다. 그래도 첼시 기대치 높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트럼스 상대로 홈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개막전 홈에서 4대 0으로 빌라까지 잡은 거 본다면은 이번 시즌 평가가 좀 불안정했는데 공식전 2연승으로 조금 이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다만 빌라, 트럼세 지금 그렇게 상태 좋지 않죠. 홈에서 2번 이긴 거를 너무 고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세전 중요했기 때문에 주전들 다 갈아 넣었는데 피로도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첼시의 이번 시즌 강세를 체크를 합니다. 기대치가 분명 높고 브라이턴의 기대치는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맞대결 상성이 첼시가 좀 브라이턴 상대로 안 좋아요. 하지만 감독이 바뀌었고 브라이턴도 조금 변화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첼시가 홈에서 1대 3으로 진 거는 퇴장당해서 진 거죠. 정상 참작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첼시가 오늘 카이세도 부상 복귀 가능성도 있거든요. 엄청 좋아 보인다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승무패 찍을 때는 그래도 첼시 승 찍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리즈 대 브렌트포드입니다. 리즈는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원정에서 0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적당량 로테이션을 주면서도 노팅엄을 2번 잡아낸 거는 시즌 시작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레포드, 모아레모비치 이런 애들 영입한 거 효과 보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기대보다 좋습니다. 자, 다만 공격수 아직 구하고 있는데 공격은 답답할 수 있다. 자, 브래드포드는 직전 경기 버밍엄을 원정에서 1대 6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개막전 토트넘전 3대 0 대승까지 본다면은 기대 이상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포인트는 랑스에서 영입한 마마두 상가레가 활약도가 좋습니다. 이고르티하고 또한 여전히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경기 감각이 올라왔다 보는 게 맞고 기대치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양팀 붙었을 때 3연속 무승부라는 점. 이거 리즈가 홈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12년째 패배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 본다면은 야, 이게 경기 내용 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림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리즈 승 누르기에는 브렌트포드 경기 내용이 지금 너무 좋다. 리즈도 공격수가 없어서 답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무승부 찍고 넘어갈 명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 승을 찍을까 말까인데 승부패 찍는데 뭐 12년 동안 안 진 거를 이거 찍는다. 좀 명분이 좀 없긴 합니다, 저는. 자, 다음 10번 경기입니다. 썬더랜드 대 플럼입니다.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입스위치 상대로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성적은 좋았지만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별다른 영입이 없이 너무 좀 나이브한 시즌 준비입니다. 개막전이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식일이 길다는 점과 홈 개막전이라는 점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윈블던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 큰 폭으로 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이번 시즌 첼시전이 어땠냐? 패배를 했지만 나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었다. 수비에 대한 걱정인데 징계가 풀려서 요아킴 안데르센이 돌아오는 부분은 수비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정에서 엄청난 수비 반등이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풀럼이 썬더랜드 상대로 작년 더블을 기록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번 시즌은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전 상성을 오롯이 볼 수는 없지만 개막 구간, 지금 개막전을 치른 양 팀의 준비도는 풀럼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풀럼이 이 원정에서 고질적으로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일 아니면 승무 마킹 이런 식으로 파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승무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재밌죠? 그냥 마킹 어느 정도는 좀 찍어가면서 갈게요. 자, 다음 맨유 대 입스위치입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헐시티 원정에서 0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캐릭 감독 정식 체제에 엄청난 영입으로 기대치가 높았는데 뭐 이런 졸전을 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최근이다 기대치는 높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홈에서의 개막전은 세슈코의 복귀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대를 한 번 정도는 한 번 더 속아볼 필요가 있겠다. 자,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 레스터 상대로 3대1로 이겼습니다. 로테이션을 큰 폭으로 줬음에도 공식전 2연승 기록 중이고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도 2대1로 이겼고 프리시즌 좋았던 기세가 개막 이후로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입 자원들인 엔시소와 에메르송의 활약이 꽤나 좋은 만큼 입스위치 마냥 승격 팀인데요 라고 해서 저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은 야무딱진 느낌이 있어요. 자, 하지만 단순 접근하겠습니다. 맨유 체급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뭐 헐시티전처럼 얼레벌레 하면은 무승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패 배팅할 때 지금 여기서 마킹을 낭비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다른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맨유 승만 단위로 갈 건데 취향에 따라서는 무 찍던 패 찍던 지우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킹이 좀 아까워서 맨유 승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자, 다음 12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코모입니다. 나폴리는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 원정에서 0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답답했지만 체급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는 바디아실 합류 이후에 훈련까지 정상 소화한 만큼 부상으로 헐거워진 이 수비 보강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중원과 공격수의 스쿼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홈 개막전인 만큼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코모는 직전 경기 우디네세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경기 내용이 완전히 좋았다고 볼 수 없고 안 좋았다고도 볼 수 없는데 이번 시즌 뭐 우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기대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른다. 자, 홈 구장 공사로 계속해서 원정 일정만 치를 거기 때문에 당분간 고무를 너무 또 올려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3번의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작년 리그 일정은 2번 다 0대0 생무를 기록했습니다. 개막 라운드 경기력만 놓고 판단한다면 이 경기도 서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무승부를 우선 누르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폴리 홈 어드밴티지 그 옵타 기준 레이팅 기대값 그리고 단순 체급의 기대값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그래도 나폴리 이번 시즌 참 전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승까지 좀 찍어줘도 되지 않을까? 무 찍고 마킹 남으면 승인데 이걸 배제하고 승 찍을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무 아니면 단일 무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자, 13번 경기입니다. 여기서도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칼리아리가 1라운드 파르마 잡았지만 이거 파르마가 강등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거 이긴 거 말 못합니다. 경기 내용도 별로였고요. 인터밀란은 몬차 두드러 팼고 디펜딩 챔피언이자 이번 시즌 우승 1순위입니다. 인터밀란 쪽에 큰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미키타리안이 징계에서 복귀하고 칼리아리는 여전히 주축 자원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명분 찾아서 막 누르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테르 승 찍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얘기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4번 경기 라치오 대 제노아입니다. 자, 라치오는 직전 경기 볼로냐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는데 현재 리툴딩 중인 상황에서 선수단 구성원이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볼로냐 정도 이겼다 뿐이지 내용이 별로 안 좋았고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정상 스쿼드가 아니고 수비 구성이 진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대치 낮습니다. 홈이지만. 자, 제노아는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 홈에서 0대 2로 패배했습니다. 데로시 체제의 안정감이 개막전에 나타났는데 왜 졌냐? 나폴리한테 질 수 있는 거죠. 후반까지 버티는 힘은 조금 아쉬운데 이게 스쿼드 뎁스가 얇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해결사가 부족해서 득점을 터뜨리면서 상대를 이기는 힘은 그닥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승무패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려운 경기입니다. 라치오의 비정상 스쿼드에 제노아의 버티는 힘, 무승부인가 싶은데 승무패 마킹을 위해서 명분을 좀 찾는다면 라치오가 제노아 상대로 상성 우세를 좀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라치오가 경기 내용과는 별개로 볼로냐 원정에서 이겼고 잘 했지만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진 게 제노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치오 승 찍고 이기겠지 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32,000원 뭐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도 해축 시즌은 이렇게 좀 해축 시즌 프리미어랑 뭐 세리에 그렇게까지 성 나가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너무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뭐 승무패라는 게 1년에 한 번 맞으면 기분 좋은 거죠. 이 로또랑 비슷한 건데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경기 하나하나마다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하셔서 완성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해주시고요. 저는 주말에 해축 진짜 이제 시즌이라서 배팅이 재밌습니다. 라이브 11시에 하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어, 토토도 같이 배팅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